베지테리언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육류를 드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 밑으로 플렉시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주로 채식 식단을 따르지만 가끔 고기나 생선을 포함하는 식사도 하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는 일단 외식을 할 땐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요리를 할 때는 가끔 육류를 섭취합니다. 이게 플렉시테리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플렉시테리언 다음번에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이라는 게 있어요.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은 육류랑 해산물 제외, 달걀이랑 유제품만 먹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 베지테리언은 고기와 생선 제외, 달걀만 섭취를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락토 베지테리언은 고기와 생선 제외, 유제품만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건. 가끔 한국에서 비건과 베지테리언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에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비건인 경우에는 일단 모든 동물성 제품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류 당연히 안 되고요. 해산물 당연히 섭취 안 하고 달걀과 유제품 포함해서 꿀까지. 왜냐면 꿀도 결국엔 동물의 프로덕트를 저희가 이제 착취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도 안 입으시고 동물에게 피해가 되는 그 어떠한 제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마음을 많이 쏟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변에 많은 비건 친구들의 식단을 보면 굉장히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베지테리언이라고 또 다 같은 베지테리언이 아니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비건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식습관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 고기를 좋아했어요. 초년은 고기만 먹네 할 정도로 고기를 엄청 좋아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좀 더 골고루 먹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못 먹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어떤 영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좀 몇 달씩 고기를 안 먹고 또 몇 달 고기를 먹고 몇 달 고기 안 먹고 또 고기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몸이 확실히 좀 편안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고기를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해서 좀 몸을 불편해 하세요. 그런데 저도 커가면서 제 몸이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안 먹었을 때 좀 더 편안하다는 걸 느꼈고 베지테리언을 하는 이유들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 그냥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그냥 본인이 맞는 식습관을 찾아갔더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다양한 베지테리언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 몸이 베지테리언을 할 때 더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이후로 네덜란드에 온 뒤로는 채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다닐 때 혹은 누군가가 저에게 제 식습관을 모르고 음식을 차려줬을 때 아니면 한국에 들어갈 때 저는 이때 고기를 좀 먹는데요.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친구들이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네덜란드에 조금 있다가 이제 독일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었을 때 확실히 몸이 좀 더부룩하고 무겁고 해서 친구들이 가고 나서 다시 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여행을 하면 이제 제가 모르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 만난 친구가 우리 할머니가 요리 정말 잘하는데 놀러와서 같이 할머니 밥 먹고 가 해서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할머니가 상다리 부러지게 고기 만찬 막 그냥 다 고기야 막 그냥 싹 다 고기야. 근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나 안 먹어 이러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제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식습관 그리고 생활 패턴을 가장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음식을 먹는 게. 그래서 노라고 못하고 그냥 감사히 먹습니다. 또 음식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안 남기고 또 다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고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마음이 편하고 몸이 가장 편한 식습관을 찾다 보니 지금 현재는 고기를 먹는 걸 좀 지양하고 있고 대신 저 해산물 정말 좋아하고 유제품 정말 좋아하고
달걀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가리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골고루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냥 제 식습관 유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레시피들은 베지테리언이지만 육류 제외 나머지는 다 잘 먹는 사람임을 감안하고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알버타인에서 파는 채식 대체육 패티입니다. 얘는 콩, 밀가루, 양파, 오일 이런 게 들어간 채식 패티예요. 접시에 달걀 얹고 짠!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진짜 고기 같죠? 짜란! 학교에 가야 되니까 좀 아침에 든든하게 먹어줄게요. 오늘 백신도 맞으러 가거든요. 채식 대체육 패티 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른 채식 고기들이, 대체육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식감이 되게 무른 경우가 많거든요. 두부와 콩 씹는 거의 사이 느낌? 얘는 완전 단단해요. 단단히 다져놓은 다짐 육을 먹는 기분이에요. 약간 불고기 맛? 단면은 이렇습니다. 어라? 이렇게만 먹으면 난 정말 고기인 줄 알 것 같아. 저는 나머지 음식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육질은 아니죠. 이 대체육의 그 질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대체육질? 되게 단단하고 무르지 않아서 한국 그 산적 해 먹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육 콩고기, 뭐 채식고기 이런 것들을 먹어보려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네덜란드에서 판매되는 대체육, 특히 콩고기, 식물성 고기의 성분은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주 재료가 콩, 대두나 완두콩 또는 다른 식물성 단백질 원료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재료가 전분,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성 기름,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코코넛유 등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향미료, 천연 향미료나 이렇게 양념 등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섬유소. 이건 좀 신기하다. 비트 섬유나 셀룰로스가 들어간대요. 이게 아마 좀 더 이 질감을 만들어줄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염분, 이제 나트륨, 염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일곱 번째로 비타민 및 미네랄, 비타민 B12, 철분 등의 영양 강화 성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베지테리언들, 채식주의자들이 육류를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비타민 B12가 B12? 비열들? 이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보완하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으니까 좋다. 근데 이거는 모든 브랜드마다 다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그래서 꼭 뒤에 있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 첨가물이나 아니면 과도한 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대체육을 가지고 할 두 번째 요리는 바로 마제소바입니다. 준비물이고요. 마제소바에 넣을 대체육은 이 친구입니다. 기름에 달군 팬에 볶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타케 소스랑 여기에 갈릭 파우더도, 얘는 이제 잠깐 이렇게 빼놓고 팬에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는 사이에 파를 다져주고요. 잘 먹겠습니다. 짠! 두 번째 대체육은 마제소바 안에 넣은 다짐육 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뭐가 대체육이에요? 이 갈색이요. 아, 나는 왜냐면 이 대체육을 오래 먹었잖아. 그래서 약간 고기랑 비교가 잘 안 되거든. 네. 너에 비하면 난 티라노지.
근데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 그치? 야 고기 같아. 말 안 하고 먹을걸. 고기 같기도 하고 두부 같기도 하고 고기보다 어. 덜 기름져. 그래서 약간 두부 다진 건가? 라고 생각했어 처음엔. 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어. 마제소바 성공. 맛있어. 좀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보려고 해요. 미술관에 갈 건데 미술관 밥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오늘 만들 건 뭐냐 쿠스쿠스 샐러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체육 맛 이 발주스 찰찰찰찰 썰어서 운동권에서는 이 쿠스쿠스를 항상 고기랑 같이 먹는데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콩으로 만들어졌고 안에 단백질이 엄청 풍부하대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에서 따온 바질도 넣어줄게요. 자, 대체육 발라체스가 들어간 쿠스쿠스 샐러드입니다. 채식고기 특유의 약간 향이 있거든요. 식감은 되게 부드럽고 근데 뭔가 자잘한 알갱이가 씹히면서 누구는 두부 맛이 난다 그러고 누구는 버섯 맛이 난다 그러는데 저는 버섯 맛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특유의 맛있는 채식 고기 맛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게 똑같이 납니다. 맛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거라. 추천! 마지막 레시피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샌드위치입니다. 재료는요. 저는 그냥 알버타인에서 파는 세일하던 빵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퍼피씨 잔뜩 들어간 거랑 가든 고르멧 센세이셔널 필렛 피스스 에이션 스타일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닭가슴살 식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쫄깃 단단 약간의 감칠맛 루꼴라랑 옥수수 캔 너무 사랑하는 덴마크에서 사온 레모르 이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스입니다. 빵 깔아주고 소스 옥수수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바쁠 때, 좀 정신없을 때, 불 쓰기 싫을 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채식고기의 좋은 점은 열을 크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고기, 돼지고기, 생고기로 바로 못 먹잖아요. 슈퍼에서 산 거. 이 친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물론 열이 가면 훨씬 따뜻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샥샥샥 넣고 저는 후추 그리고 마지막 루꼴라 짠! 꽤 근사해 보이는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I mean 정말 대체육과 고기의 질감과 식감과 맛에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체육을 네덜란드에서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이제 부드럽고 단단한 그 사이에 있는 닭가슴살 느낌이에요. 그 콩고기 향이 은은하게 있고 간이 돼서 나와서 달달 짭짤 소스가 발린 맛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식습관 그리고 베지테리언의 유형 그리고 몇 가지 추천해 볼 만한 레시피들까지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어느 누구에겐 되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구에겐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논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난 이런 거 먹고 잘 지낸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얘기한 거라서요. 예,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도 모르잖아요?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이 아 저렇게도 채식을 편하게 할 수 있구나. 채식이 그렇게 어렵고 막 빡빡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또 다른 채식 레시피들을 더 공유하고 더 많이 즐길 수도 있고 또 인생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어쨌든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어봤고요. 역시 사람은 맛있게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즐겨야 똥도 잘 싸고 밤도 밤에 잠도 잘 자고 또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맛있는 거 먹고 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사랑해요.